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여름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주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올여름 시적에 턴어라운드를 할 것 같은 회사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추천한다기보다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기 적어도 몇 개월 전에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해보고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투자를 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올해 여름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첫 번째로 맞이하는 제대로 된 여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발생했던 급속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올 여름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종은 어디일까요? 저는 이동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겁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우리는 해외 안 가냐고 물어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모두들 예상하는 거겠죠. 그럼 주로 항공주나 여행주, 호텔주 등이 잘 나갈 겁니다. 수요가 분명 살아날 것이고 전년 대비 높은 실적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항공주나 호텔 같은 시설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는 업사이드가 막힌 주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용 고객이 많아지면 더 이상 추가 이익이 제한되는 사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캐펙스 투자에 따라 상응하는 돈을 벌어야 되는 업종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죠. 그럼 캐펙스 투자에 제한이 없고 수요에 대한 업사이드가 없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여름을 거치면서 에어비앤비보다는 우버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버가 올해 하반기 실적 발표를 거치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둘 다 공유경제라는 플랫폼으로 한때 투자자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회사들입니다. 지금은 여러 테마들 대비해서 공유경제 뭔가 허전합니다. 우버의 경우에는 상장 후 지금까지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회사에서도 체질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이후 첫 번째 해외여행입니다. 아니면 출장을 가겠죠. 에어비앤비를 이용할까요?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억눌러 있던 보복 소비에 대한 심리와 아직까지 다른 사람 집에서 거주하기에는 뭔가 찝찝할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끼던 사회였습니다. 몇 년 만에 나가는 해외여행인데 돈을 좀 쓰더라도 시설 괜찮은 호텔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에어비앤비가 과거 대비해서 큰 폭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에어비앤비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에어비앤비는 불법이죠. 공유경제 플랫폼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키지만 필연적으로 기존 산업의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이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과 법정 소송뿐만 아니라 엄청난 반대를 경험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버는 아예 퇴출되다시피 했고 에어비앤비는 불법이죠. 우버의 경우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투쟁과 타협의 역사입니다. 우버가 지금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버 운전자들에게 최대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총 예약의 80%를 지불해 가면서 말이죠. 이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우버는 과거의 택시 드라이버와 대중교통 사업자들을 우버 플랫폼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생 모델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기존 호텔 관광 사업자와 공존할 수 없는 모델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에서 기존 호텔 관광 사업자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합법화되기에는 좀 더 상생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버는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금이 비싼 국가들은 주로 북반구에 위치한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이겠죠. 그리고 여름을 맞이하는 북반구의 국가들은 소득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여름에는 해가 길어집니다. 썸머타임이 있는 국가들은 10시까지 해가 떠 있죠. 북반구는 대체적으로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름은 매일 축제입니다. 이때 많이 놀아놔야 되죠. 한국 여름이야 습도가 높아 지내기 불편하지만 북미 지역이나 유럽에 가면 오히려 여름이 건조하고
선선해서 저녁에 딱 다니기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버의 이동 비즈니스가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사실 우버는 과거에 도저히 돈을 벌 수 없는 사업 구조였습니다. 우리가 우버를 부르면 지불 금액이 2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중 80% 16,000원은 드라이버가 가져갑니다. 우버는 4,000원을 받죠. 총 예약을 80%의 운전자들에게 지급을 하고 나머지 20%가 우버의 매출입니다. 이 20%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고 우버 플랫폼 개발하고 관리하고 회사 직원을 급여주고 마케팅을 하고 나면 항상 적자였습니다. 과거에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했죠. 하지만 코로나 기간 중 우버는 많은 걸 해냈습니다. 우선 우버이츠라는 음식 배달 플랫폼을 정착시켰습니다. 우버이츠는 이제 우버 드라이버 사업 부분과 비슷한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버이츠를 통해 광고 매출과 동시에 이용자를 유입시켜 우버이츠와 우버 드라이브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앱 생태계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운영 비용을 상당히 축소시켰습니다. 드라이버에게 지불하는 매출 비용, 이 파란색 부분을 제외한 항목들은 매출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던 2020년 우버의 매출은 110억 달러였습니다. 22년 매출은 318억 달러로 3배 가까이 성장했죠. 반면 운영비는 2020년 108억 달러였습니다. 2022년에는 140억 달러였습니다. 매출이 3배가 증가하는 동안 비용은 단 30% 증가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방향과 속도는 다들 다르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규모가 커질수록 영업 레버리지가 나기 마련입니다. 광고료, 임대료, 그리고 관리비와 같은 고정비는 회사가 성장한다고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버의 경우에는 드라이버에게 지급되는 비용 외에는 확실히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매출은 증가하고 비용은 축소되니 이제 수익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영업 손실이 나고 있지만 전년 대비 손실폭은 현저하게 줄었고 조정 에비타 기준으로는 작년부터 계속 이익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빠르면 올해 영업이익까지도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관건은 총 예약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일 겁니다. 총 예약이 증가했다는 말은 우버 드라이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의미이고 우버 플랫폼에 승객들이 많아서 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콜을 받았다는 의미일 겁니다. 우버 드라이버들이 돈을 많이 번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더 많은 구직자들이 우버 플랫폼에서 드라이버를 하고자 할 겁니다. 콜을 잡기는 더 쉬워질 것이고 더 짧은 시간 동안 우버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드라이버들에게 총 예약의 80%를 지급하면서도요. 여름은 상대적으로 이동이 많아지고 해도 느껴집니다. 그만큼 우버 드라이버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의미겠죠. 뿐만 아니라 우버는 전 세계 승차 공유 1위 플랫폼입니다.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승차 공유 앱이기 때문에 우버에 대한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분기 회사 가이던스는 총 예약의 33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 성장한 수치죠. 만약 총 예약이 회사의 가이던스보다 높게 나온다면 우버의 이익에도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월가에서는 우버에 대해서 올해 주당 0.10달러의 손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주당 0.66달러의 이익을 예상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번 여름 총 예약의 가시적인 증가가 있다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회복과 외부 활동 증가는 분명 우버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일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